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식물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식물 중에서는 가장 화려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우리 이 꽃, 이 생식기관인 이 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산등성이에 이 무슨 꽃인지 이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넓게 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꽃이 피는 게 생식을 위해서 피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어떤 식으로 수분을 해서요, 이 꽃가루랑 뭐 이렇게 이 에그랑 전자랑 난자랑 해서 해야 될 텐데, 자, 이선 꽃은 정말 어떤 동시에 피어야 되겠죠. 자, 동시에 피어야지 자기네들끼리 수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비기동성인, 움직여 다닐 수가 없는 동물들과 달리, 그러니까 똑같이 동시에 피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꽃은 같이 피려니까 뭐 옆에 꽃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이 계절이라든가 꽃 피는 신호가 동시에 이것을 흡수를 해서 동시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식물들이 피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물의 이제 성숙된 꽃을 보면은요, 전부 다 영어로 역시 또 돼 있어서 조금 뭐한데요. 자, 여기에 우리 이제 꽃잎이 있고요. 꽃잎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꽃받침,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수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암술, 이렇죠. 크게 이 네 개의 그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수술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안에 많은 꽃가루들이 있습니다. 이 꽃밥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 내에서 이 꽃가루 해서 이 폴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이 배우체입니다. 1N이죠. 우리 배우체,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1N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 여기가 암술이고 여기에 암술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암술 머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오버리 해서 이 자방이라고 그러고요. 좀 이 안에 각각이 시가 될 부분들이 여긴 지금 6개인가요? 8개인가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은 하나이고 어떤 것들은 엄청 많을 테고, 토마토 같은 씨앗들은 엄청 많을 테고요. 전에 봤던 아보카도 씨앗 하나 있는 것은 밑에가 이 씨앗이 될 부분은 하나이고 여기 지금 6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각각을 우리 오뷸 또는 미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식물의 수정은 이제 여기 암술머리에 여기가 요 안에 이제 에그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1N짜리 배우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꽃가루 1N이 여기랑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같은 꽃에 있는 수정도 할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맨델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자가 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꽃 안에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타가 수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꽃에 있는 우리 꽃가루가, 배우자가 바람을 통해 오든지,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곤충을 통해서 오든지,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암술머리에 앉으면은 여기에 이제 폴렌이 이제 관을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에그랑 수정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씨앗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열매인데요. 이거 우리 전체로는 우리가 이 swollen, 이 부풀어 오른 오버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커져서 이제 많은
우리 광합성 양분들도 받고 등등을 해서 여기에서 열매를 만들어서 조직도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고 씨앗은 안에 깊숙한 데 박혀 있음으로 해서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되게끔, 이것이 바로 속시식물의 그 꽃피는 속시식물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식물 꽃의 구조를 아셨을 테고요. 이제 여기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타가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꽃가루를 발바닥에다 묻혀서 이 벌 이런 녀석들이 이제 여기에 예쁜 꽃 색깔을 보고, 아니면은 이 안에 있는 많은 냄새를 보고,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이 곤충이랑 이 꽃의 종류랑 이 꽃가루랑 냄새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찾아가서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앉혀서 이제 관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 수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수분, 수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씨앗이 만들어져서 씨앗이 이제 디스포절, 멀리 퍼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뭐죠? 우리 사람이 먹거나 다람쥐가 먹거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멀리 씨앗을 퍼지게끔 하는,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씨앗의 수정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곤충과 식물은 서로에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생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에볼루션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공진화, 같이 진화를 하는 이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이제 얘네들은 꽃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들을 먹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꽃은 얘네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분 수정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이 세상 생태계에서는 아마도 가장 성공한 두 개의 분류 집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어떻게 이런 꽃처럼 어떤 식으로 해서 동시에 꽃을 필까? 꽃을 피게 하는 신호가 무엇일까? 라는 데서도 우리 다음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꽃들은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벚꽃인데, 벚꽃은 주로 봄에 핍니다. 이거 코스모스죠? 이 코스모스는 가을 꽃이죠. 자, 이것은 아까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슈트에 있는 이 에피칼 정단임 끄트머리에 있는 이 메리스템, 아까 우리 그림에서는 이거를 버드, 눈으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요.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SAM에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분열 조직들이, 여기 세포 분열이 많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잎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잎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어느 행가가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잎이 아니라 이 같은 자리 잎 대신에 여기서 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호가 와서, 그래서 꽃망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꽃망울에서 잎 대신에 꽃을 피게 되는, 그러면 꽃망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가 식물에 와야 되는지 상당히 재미있고 우리가 호기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바로 우리 많은 식물들에서는요, 이제 이 광주기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낮의 길이입니다. 뭐 밤의 길이랑 거의 마찬가지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낮의 이 길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 장일 식물도 있고요. 장일 식물은 어떤 낮이 길어야, 어떤 기준점보다, 가령 12시간을 기준점으로 했으면 그거보다는 길어야지 피는 것을 우리가 장일 식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단일 식물이라는 것은 낮이 어떤 기준점보다 이 짧아야
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가을이면 낫이 짧아서 피는 거니까 이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short 단일 식물을 short day plant 이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일 식물 그러다 보니까 long day 낮이 길어야 long day plant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와 같이 낮의 길이를 가지고 이 계절을 인식을 하는 뭐 계절을 인식을 굳이 하려면은 온도를 가지고도 계절을 인식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광주기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 것을 채택한 것으로 봐서 아마 광주기를 가지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계절을 읽기가 정확해서 아까 산등성이에 보이는 식물들처럼 전부 다 광주기에 맞으면 동시에 꽃을 피게 해서 이 수정이 가능하게 하는데 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일 식물은 이것은 광주기에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기 말고 뭐 다른 조건들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식물에서는 이 short day plant 가을 식물일 테고요. long day plant 이걸 테고요. 봄 식물일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day neutral 이 중일 식물을 얘기하는데 이 광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식물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신호들이 참여를 할까 한번 오버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주기는 여기서 이 꽃망울에서 광주기를 직접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죠? 입이 이제 중요한 광주기를 받는 그 광합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광주기의 인식을 받는 중요한 곳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만 복습을 하면요. 클로로필, 엽록소였죠. A, B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엽록소에서 빛을 받아서 이것은 전자이동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의 이 개념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꽃이 광주기라는 것은 이제 피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에너지 개념이랑 다릅니다. 빛이 있고 없고. 그죠? 그러니까 낮이 어떻게 되고 밤이 없으면 밤이니까 그거를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이 파이토크롬이라는 것이고요. 이 파이토크롬은 이거는 흡수하는 파장이 블루랑 레드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주로 블루 쪽에서 이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파이토크롬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PR이고 이것은 레드에서 흡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FR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far red 원적외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PR은 여기서 600 레드의 초반부 600 정도 660, 50, 60 여기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660이라고 그럽시다. 660 나노메타 이런 레드 파장에서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PFR은 쫙 뒤쪽으로 와서 이 700이 넘어가는 이제 730 정도가 되는 이런 나노메타에서 파장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 이 클로로필이랑은 완전히 이 다른 흡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R이라는 것은요, 이제 낮에 가령 뭐 10시부터 5시, 6시 이런 때에서는 실제로는 레드 파장이 비교적 많고요. 그 다음에 PFR은 가령 저녁 6시, 저녁 늦은 시간,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밤에도 약하지만 빛은 있긴 있는데요. 그때는 far red, 이런 파장이 상대적으로 레드 파장보다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낮의 길이, 밤의 길이 어떤 그거를 이용을 하려고 이런 피토크롬이 선택되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우리 곧바로 이제 이 피토크롬의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은요. 자, 피토크롬은 하나의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 N-터미너스, C-터미너스 다 이해가 되시겠죠? 길다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빛 인식 분자인데요. 빛 인식 분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이 크로모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빛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PR이니까 레드라이트를 받겠죠. 660 나노미터를 잘 받으면은, 이것을 받으면 이 구조가, 특히 여기 있는 더블 본드가 뭐 이런 식으로 픽 돌아서 이런 구조로 약간 변하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런 구조 변화 때문에 이제 PR이 PFR로 변하는 것입니다. PR이 이제 레드라이트를 받으면 PFR로 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살짝 변하지만 이것이 변함으로 해서 이 단백질이 전부 다 꿈틀거립니다. 우리가 단백질 3차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효소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기질, 서브스트레이트가 받으면은 무슨 induced fit, 유도 적합 뭐 등등 해가지고 이 3차원 구조가 많이 변하는 걸로 봤는데 그 변화함이 바로 빛 때문에 오는 것이죠. 빛을 받아서 이 크로모포어를 조금 구조를 바꿨더니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PFR 폼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PFR에서는 이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파레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받으면 PR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R, PFR은 이제 가역적이 되는 거죠. 서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PFR 폼이 실제로는 활동을 하는 액티브한 이 폼입니다. 액티브하죠. PR은 우리가 뭐 DNA를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합성이 될 때는 PR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제 이것이 레드라이트를 받으면 PFR이 되고요. FR은 다시 PR로 되고요. FR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FR의 특징은 또다시 아주 밤이 되면은 이 다크한 이 밤이 되면은 아주 슬로우하게 이제 PFR은 이 PR 폼으로 변하게 됩니다. 꼭 파레드라이트가 아니더라도 이 밤이 되면은 이제 PFR은 PR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을 FR을 받고 R을 받고 이것은 비교적 패스트한 빨리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이렇게 서서히 밤새도록 조금씩 변해가는 이것들은 상당히 슬로우합니다. PFR에서 PR로 변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PFR이 이것이 액티브하다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액티브하게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 좀 얘기를 좀 바꿔서 우리 눈으로 가서 눈에 있죠? 우리 눈에는 빛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시각에 있는 망막에 우리가 10주차인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망막에 있는 이 시각세포가 있습니다. 시각세포 있는 단백질이 하나가 이 로놉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로놉신이 있으면 여기에 레티놀이라는 크로모포어가 이 비타민 A에서 오는 이 레티놀이라는 분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크로모포어죠. 그러니까 이런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에다가 레티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빛을 받으면
이것이 우리가 눈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받으면은 레티놀의 구조가 변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 로놉신의 구조가 변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 얘기입니다. 로놉신이 변하게 되면은 이제 로놉신이 하는 일은, 우리 눈에서 하는 일은요, 이온을 출입시킵니다. 시각세포 이 안에 이온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이온들이 들어와서 실제로는 이 나트륨, 소디움 이온들이 들어오는데요. 이온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수용기 이 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이 수용기 전이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액션 포텐셜 뭐 등등을 해서 이제 우리 시각 세포학에 연결이 돼서요. 시신경 아닙니다. 우리 시신경을 통해서 결국은 뇌로 가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꽃이구나, 옷이구나, 뭐 칠판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경우는, 동물의 경우는 이와 같이 해서 빛을 받아서 이 로놉신이 액티브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전이를 일으켜서, 수용기 전이를 일으켜서 이것을 뇌에다가 이 전달을 해서 이 자극에 적합한 반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식물의 경우는 이제 PFR이 액티브한 FR 형태가 지금 이것이 핵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사 이 조절 인자로서 이 100%가 아니라 많은 경우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사 조절 인자로서 작용을 해서 어떤 원하는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이 동물은 이 씨앗에서는 전이를 일으켰는데 여기서는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일으켜서 특별한 진을 발현을 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토크롬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입에서 인식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 PR이 있고 PFR이 있습니다. 레드라이트를 받으면, 이렇게 가죠. 똑같습니다. far red light을 받으면은 이렇게 오고요. 가역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두워지게 되면은 PR은 PFR로 서서히, 이것은 slow고, 이거는 fast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숏데이 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이 짧아야 되는 숏데이 플랜트, 낮이 짧아야 되는 경우는, 낮이 짧으면은 이 낮에는 레드라이트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낮이 짧으면은 PFR이 이제 PFR로 가는 것은 장일 식물에 비해서, 롱데이 플랜트에 비해서는 이것이 양이 작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낮이 짧으니까 레드라이트의 상대적 비율은 장일 식물에 비해서는 작을 테니까 이것의 양은 작아질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숏데이 플랜트는 또 거기에다가 낮이 짧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말이죠. 밤이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밤이 길다라는 얘기는 PFR이 서서히 가는 것이 밤새도록 이런 식으로 PR로 변하니까 이제 밤이 기니까 실제로 PFR은 더 양이 줄어들겠죠. PFR은 양이 줄어듭니다. 이래야지 꽃이 핀다라는 얘기입니다. 숏데이 플랜트 같은 경우는. 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숏데이 플랜트는 PFR이 낮아야, 농도가 낮아야, 장일 식물에 비해서 낮아야 이 개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PFR이 뭔가 액티브 하는데, 전사 조절 인자로서 작용을 하긴 하는데, 이 PFR은 이 개화를 시키는 어떤 중요한 유전자의 개화를 억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숏데이 플랜트는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의 양이 많으면은 개화가 안 되고, 이것이 작아야 개화가 되고, 이것이 작아야 개화가 되려니까 낮이
짧아야 되는 거죠. 낮이 짧아야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는 양도 줄어들 테고, 낮이 짧아서 밤이 길어지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은 많아지니까 이것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이거 문제인데, 괄호인데 한번 해봅시다. 이 노란 것은 낮의 길이고요. 이것은 이것은 검은 것은 밤의 길인데, 이것은 낮이 어떤 기준점보다는 깁니다. 낮이 기니까 이 밤이 짧고 꽃이 안 피겠죠. 개화가 안 될 것입니다. 낮이 길고 밤이 짧으니까, 우리 설명은 이렇게 돼요. 밤이 짧으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밖에 안 가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의 양은 많은 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억제를 하는 것이니까 개화가 안 되겠죠. 대신에 낮이 짧고 밤이 길면은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일 식물답게, 우리가 벚꽃이나 이런 것답게 꽃을 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실험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밤에 어떤 후라시불 같은 거를 잠시만 비춘다고 쳐더라도, 아까 빛을 비치면은 이것은 빨리 반응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후라시빛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추는 빛은 특별하게 장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레드라이트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빛이 있으면 레드라이트이 많으니까, 레드라이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R이 이 FR로 변하겠죠. 이것이 FR은 단일 식물에서는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이트 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요. 밤을 잠시 불을 붙임으로 해서 망가뜨리는 건데요. 이것이 더 늘어나니까, 억제를 더 심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역시 개화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롱데이 플랜트 같은 경우는 낮이 길고 밤이 짧으니까, 이제 우리 이것을 롱데이 플랜트 경우로 바꿔보면은요, 이제 낮이 길고 밤이 짧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이 긴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것이 레드라이트이 기니까 많이 가는 거죠. 많이 가니까 PFR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밤이 짧다라는 얘기죠. 밤이 짧으니까 다크 리버전 하는 것이, 역으로 가는 것이 작으니까 역시 PFR이 많아지는 형태입니다. 이래야지 개화가 지금 되는 것이 장일 식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단일 식물과 달리 이 PFR은 이제 개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화를 촉진하는 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이 길고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이 장일식물 조건이죠. 여기서 꽃을 피고요. 그 다음에 반대니까 꽃을 안 피겠죠. 낮이 짧으니까. 근데 여기서 밤이 긴데, 여기서 나이트 브레이크를 후라시풀로 해서 레드라이트를 비추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PFR은 더 늘어나겠죠. 장일식물에서는 더 늘어나면, 이것은 개화를 촉진하는 거니까 더 늘어나면 좋지요. 그래서 개화가 더 이 촉진이 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죠? 우리 정말 PR, PFR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우리가 피토크롬은 어떤 해시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통해서 낮의 길이가 얼마인지, 밤의 길이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여기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메커니즘, 기작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밤이 길어서 PFR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러니까 실은 낮보다 밤이 이 개화를 조절하는 데서는 이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광주기가 작동하는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시 슛 에피칼 이 메리스템입니다.
여기서 광주기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요. 우리가 여기가 입이 있었습니다. 입에서 우리가 광주기 때문에 PFR이 어떤 식으로 양이 조절을 해서 개화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지금 개화가 되는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다발을 통해서 이제 개화 신호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 메리스템, 이 아피칼 메리 정단 분열 조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관부를 통해서 실제로 이동을 합니다. 상당히 식물로서는 놀라운 일인데요. 입에서 받은 것들이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FT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개화 신호인데요. 이것이 여기 꽃망울에 감으로 해서 개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개화 광주기 신호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FT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소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꽃망울, 지금 꽃 피우기 전에는요, 여기에 이 메스토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개화를, 꽃을 피게 할지 말게 할지,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큰 강력한 이 억제자가 있습니다. 리프레서라고 얘기를 하는 억제자가 있어서 우리가 꽃이 피지 않아야 될 그런 시기에서는 이 억제자가 딱 붙어 있으면은 이 진이 발현이 안 되니까, 우리 mRNA 단백질 그걸 못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개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꽃이 피게 되는, 꽃이 아니라 잎이 자라게 되는 새로운 잎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자라는데, 이제 광주기가 신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식물에서는 아까 데이 뉴트럴 중일 식물에서는 광주기보다도 이 추나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을 피우기 전에 이 추위에 좀 오래 있어야 되는, 가령 20도씨에 꽃이 잘 피는 식물이 가령 10도씨에 몇 주일, 몇 달을 있었다거나, 추나 처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꽃을 피는, 이 생식을 하려니까. 그 다음에 양분도 중요하고요. 양분이 적어서 어떤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은 정말 이제 자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한번 피우자, 자기 일생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호르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도, 우리 실험실 같은 데서는 식물을 어떤 스트레스 조건 하에 두면은 잘 자라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되면 개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가서 결국은 가령 광주기의 말을 잘 듣는 단일식물이나 장일식물 같은 데서는 이런 신호들이 별로 작용을 못하고, 이것이 가가지고 이거 억제자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꽃을 피워라. 꽃을 피우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잎이 아니라 꽃을 자라게 하는, 그래서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이런 유전자들이 차례로 발현이 되면서 이 꽃이, 정말 이 아름다운 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물은 광주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일식물 같은 경우는 이 추나 처리가 중요해서, 이 추나 처리가 잘 된 그런 식물들은 이 볼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와서 이것 때문에 억제자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식물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광주기랑 그 다음에 추나 처리, 그 다음에 양분, 나이, 이런 각각의 소식들이 이 개화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이 프로모터, 조절자 지역에 다 와서 여기에 원래 있던 억제자죠. 억제자 이 중에 하나 FT도 있고요. 광주기 신호를 갖고 온 여러 신호들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거 우리 구수회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제 꽃을 피우자라고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제 RNA 중합 효소가 여기에 나타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메신저 RNA를 만들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제 꽃을 피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 유전자,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유전자를 조절을 하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 신호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프로모터직에 모여서 결국은 RNA 폴리머레이즈, RNA 중화효소가 작동을 시작하게 할지 말지를 이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혹자는 보통 프로모터에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30개 정도의 보통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 조절인자들이 모여서 유전자를 발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특히 이 개화를 할 때도 많은 신호들이 모여서 정말 이건 나중에 누군가는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원리를 밝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들은 다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개화 시기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유채꽃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차도 보이고, 그래서 꽃이 우리가 개화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얘기했던 동시에 피어서 신호를 받아서, 광주기든지 뭐든지 신호를 받아서 어쩌면 여기서 이거랑 뭐 기찻길 넘어 아니면 저 산 넘어 있는 유채랑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동시에 꽃이 피어서 이런 어떤 대자연의, 그리고 비기동적인 이런 식물들이 이 생식을 하는 이런 원리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 피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복잡하고 정확해야 되니까, 동시에 피워야 되니까 어려운 것이고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국화협에서 뭐 서정준 님이 쓴 그런 시들에서 보면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등등. 또 하나 제가 써온 것이 있는데,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시인이 과학자는 아닐 텐데요. 이제 어떤 꽃 피기 위해서 꽃망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다양한 신호들, 긴 세월을 거쳐서 스트레스라든가 천둥이 치고 무서리, 추나철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꽃 한 송이를 핀다라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식물 얘기들을 대충 마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이 생명의 중요한 현상인 세포 분열을 하고, 식물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배우체, EN에서 배우체인 이렌을 이 꽃가루라든가 뭐 정자, 난자 이런 것을 만드는 이런 분열들을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